지금 직장인이시자면,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이시자면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나 아니면 IRP를 따로 가입하신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상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아 퇴직금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연금의 지금 낮은 수익률이 문제고, 그 대부분의 이유가 퇴직급여 적립금의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낮으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낮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자체가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더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수익률에 대한 문제, 수수료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내 스스로 느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직장인이시자면,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이시자면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나 아니면 IRP를 따로 가입하신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상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DC형이나 IRP를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의 수익률을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앞으로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 시간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상품들을 한번 보시고요, 대략적인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도 좋고 편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 내가 조금은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한번 좋겠어요. 먼저 지금 DC형이나 IRP를 운용하고 계시다면 저는 TDF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TDF 같은 경우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죠. 여기 나오다시피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TDF 2040이다. 이건 뭐냐면 2040 중에 40년이 은퇴의 날짜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이죠. 그럼 2040이면은 나는 2040년도에 은퇴를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2021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40살이에요. 그러면 2040년이 되려면 19년이 남았죠. 나는 그럼 59세에 내가 대략적으로 은퇴를 할 계획이야. 이러한 분들이 TDF에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2040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TDF란 이런 분들에게 괜찮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주식도 운영을 하고 싶고, 뭔가 투자도 하고 싶고, 뭐 부동산도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돼. 시간도 없고 나 신경 쓰기도 싫어. 사실 우리가 막 따져보다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TDF는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운용을 해주냐? 모든 타겟은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이 포트폴리오가 돌아간다는 거죠. 즉 투자 기간이 204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은퇴 시기를 59살 때 해놨으면 19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19년이 남았으면은 지금은 약간 주식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비중이 이제 찰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퇴직 기간에 가까우면 이제 너무 주식으로 리스크한 투자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장이 좋니 나쁘니 이걸 따져서 막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 지속성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TDF라는 거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내가 만약에 젊어서 가입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위험 자산이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부하양하면서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의 비중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에 TDF라는 포트폴리오도 한번 편입을 시키셨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시중 금리에 지금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요즘에 굉장히 ETF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되면서 ETF도 같이 동반 성장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ETF 투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도 많아진 거겠죠. ETF라는 거는 상장지수 펀드예요. 펀드를 주식시장에 그냥 상장시켜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면이 편하겠나요? 주식 같이 상장을 해놨다는 건 거래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ETF의 장점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요, 편하고 쉽게 거래가 가능해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환매도 그렇고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되잖아요. 근데 ETF는 내가 직접 뭔가를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 편하다. 두 번째 장점은요, 수수료가 저렴해요. 펀드 대비해서도 수수료가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아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세 번째는요, 다양한 자산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이런 것들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퇴직연금의 ETF 투자는 2011년도 전에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2011년 말부터 퇴직연금의 ETF를 투자를 허용하게 했는데 그때도 별로 많은 물량들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으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ETF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 꼭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연금저축 펀드에서도요 2017년 10월부터 투자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금저축 펀드가 있으신 분들은 ETF 투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깨알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주의하실 것들은 연금 상품에서 ETF 투자할 때 안 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들이 ETF 편입을 한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연금의 이제 목적으로서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ETF를 투자했을 때와 다르게 연금 상품에 ETF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뭐냐? 레버리지 상품들이죠. 뭐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이 오르면 뭐 2배 시세 차익을 먹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인버스 상품, 시세와 반대로 가는 상품들, 그리고 파생 상품이 높은 ETF,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연금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괜찮지만 일반 투자자,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투기성으로 지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만 빼고는요 웬만한 건 다 ETF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퇴직연금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DC형이나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TDF하고 ETF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운영 기간이 있으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 투자보다 꾸준하게 계획성 있는 투자로 나를 지키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